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 이제 시작하다가 말았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전형원소하고 전이원소의 구분. 뭐 근데 뭐 이걸 갖다 이제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전형원소야. 알았지? 그래서 전형원소는 이런 특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13족이잖아요. 여기가 13족이야. 그래서 13족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뚝 잘라내면 돼. 알겠지? 뚝 잘라내면 여기가 비금속이고 나머지 싹 다 금속. 아마 뭐 책에 보면 준금속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가 붕소거든. 붕소는 비금속이에요. 근데 요 밑에가 이제 13종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 뭐로 봐야 될까? 알루미늄 금속으로 보면 돼. 알았지? 붕소는 비금속, 알루미늄은 금속. 자, 또 나머지 애들 뭐 예를 들어 여기 탄소 있죠? 탄소, 규소 전부 다 뭐로 보면 되냐면 얘들 비금속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있는 수소 있어요. 수소. 1번 수소는 당연히 비금속으로 봐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갖다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속은 어떠한 성질이 있으며 비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일단 금속과 비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들입니다. 금속. 자, 이게 금속은 이제 물리적인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로 나눴을 때 이제 물리적인 성질은 뭐 이런 거야. 간단하게 광택이 있다. 광택이 존재하는 게 반면에 비금속은 당연히 광택이 없죠. 다음 전기나 열 전도성이 우수하죠. 반면에 비금속은 전도성이 작다. 그다음에 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25도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상온이죠.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분자성 물질이야. 이 분자성 물질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25도씨에서는 물질의 상태는 기체나 액체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알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물리적인 성질. 자, 하지만 이 물리적인 성질보다는 더 중요한 게 화학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금속 정리하고 비금속 정리할게요. 자,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잘 읽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상과 반응이에요. 그럼 상과 반응하면 대부분이 수소기체를 생성을 합니다. 뭐 이런 반응식 같은 것도 기억하세요. 마그네슘이 있어. HCl과 반응하죠. MgCl2가 되면서 수소기체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엔 또 하나. 금속산화물. 금속산화물은 흔히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성.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Na2O가 산화나트륨이야.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염기가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금속 산화물이 물 안에서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 산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자, 이건 비금속. 비금속은 화학적으로 전자를 얻기 쉬워요. 전자를 얻기 쉽다. 다음에는 이제 비금속 산화물이 있어요. 자, 금속 산화물과 다르게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띱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뭐 이산화황, 알았지?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비금속 산화물이야.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비금속 산화물인데, 요게 물에 녹으면은 뭐가 되냐면 H2CO3에서 탄산이 돼요. 탄산. 여러분 뭐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제? 여기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 있는데 탄산을 이루는데 이건 산성이에요. 산성. 알겠죠? 그래서 산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금속하고 비금속 일반적인 성질인데, 이러한 어떤 그 화학적 성질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바로 우리가 좀 바로 배울 이제 주기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주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성은 어떤 성질들이 뭐 되는 거냐면 되풀이되는 거죠.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걸 주기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뭐 전기 음성도라든가, 자 나중에 또 배울 내용이에요. R은 이제 보통 원자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지. 원자 반지름. 이거는 뭐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하면서 이미 이렇게 쓰면 이제 전기 음성도예요. 자, 이런 애들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런 애들들이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들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런 걸 갖다 이제 되풀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주기성이라 그러죠. 이게 여기에 어떤 애들이 영향을 주는가? 자, 일단은 유해 핵전화에 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유해 핵전화가 어떤 거냐면은, 이 그림 보시면 그림이 원자 핵을 G라고 표시했는데,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을 내가 임의로 잡을게. 플러스 11로.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얘는 지금 전자라고 표현하죠. 그지? 전자인데, 전자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잡을게. 마이너스 1짜리가 얘는 11개가 있겠죠. 당연히 플러스 11이니까. 알았지?
자, 그렇게 되면 이 원자 핵이 전자한테 어떤 힘으로 작용하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있어요. 인력. 인력이 있다. 이 인력이 전기력이거든. 전기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힘 F가 있어. K는 상수고요. 그다음에는 거리의 제곱, 전하량의 곱.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힘은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함이고 그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때 자, 이게 대입을 할 때는 아까 이제 Q1, Q2를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Q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고 하자. 그럼 전자의 전하량이지? 그럼 Q2에다 뭘 대입해야 되겠어? 플러스 12를 대입하면 맞겠지? 그지?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만큼이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8 정도에 되는 값만 영향을 줍니다. 원래는 11이잖아. 핵의 전하량이. 그지? 그런데 실제 핵의 전하량보다는 작은 값이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 핵 전하가 아닌 거지. 실제는 플러스 11이니까. 이런 전하를 가리켜서 유효 핵 전하라 그래요. 영어로는 effective charge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쓸 거야. EFF라 그래서 유효 핵 전하. 자, 그럼 이제 유핵 전하라는 게 왜 생기냐 이거지. 유핵 전하. 자, 유핵 전하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핵전화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핵전화의 양을 뜻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에 전자들이 뭐라고 있냐면 반발을 작용하고 있다고. 반발. 자, 반발을 작용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야.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방해를 해. 방해를 하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핵전하보다는 조금 작은 전하량, 핵전하가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리움 효과가 있다. 자, 가리움 효과는 뭐냐면 전자가 안쪽에 있는 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적용합니다. 반발. 자, 그래서 반발에 의해서 실제 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라고 정리합시다. 어떤 뜻인지 알겠지?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바깥에 있는 전자 있잖아. 그놈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핵 전하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유핵 전하예요. 요 G는 이제 실제 핵 전하. 자, 빼기죠. 빼기에 S는 뭐냐면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 왜 S라고 그러면 스크린 아래 스크린?
그래서 이게 가림 효과가 스크리닝 이펙트야. 그러니까 스크리닝 하면 뭐냐면 가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빼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봐. 전자가 안쪽에 10개가 있다고 10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값이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안쪽에 10개 있으면 뭐 예를 들어 7에서 8 정도 빼준다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8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만 11에서 12 정도를 빼준다든가. 뭐 이렇게 빼주는 거야. 좋아요. 자, 이런 가리움 효과가 주기성을 가져요. 얘도. 자, 이 자체도 주기성을 갖는데 자, 먼저 같은 주기하고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냐? 얘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는 말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 방향이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하죠. 그지? 그러면 이제 점점점 전자수가 많아지는 건 맞지? 같은 주기니까 하나씩 많아질 거야. 안쪽 전자는 어때 근데? 안쪽 전자는 거의 같지 않아요? 똑같죠, 안쪽 전자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전자들만 계속 늘어날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스크리닝 이펙트 가림효과 거의 일정하다고 보세요. 거의 일정하다. 그러면은 유액전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죠. 뒤에 마이너스 항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핵전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액전화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 이거 이해됐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같은 족으로 갑시다. 이쪽 방에. 자, 같은 족으로 가게 되면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증가해. 그런데 많이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그지? 8이 증가했다고 어떨 때 18이 증가하고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수 자꾸 늘어나지. 이해되나? 껍질 수가 하나씩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2주기는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3주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안쪽에 있는 전자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요. 그런데 핵의 전하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선 안쪽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는 그만큼은 안 늘어나겠네? 이해되나? 자, 안쪽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늘어난다고 8을 빼주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도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뭐보다는 원자핵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 유액장은 증가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 유액전은 이렇게 되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하고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또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액전하의 주기성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먼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몇 쪽이에요? 18쪽. 자, 같은 쪽이 증가하는 거 보이지? 그다음 리튬, 나트륨 얘들 몇 쪽이에요? 응? 1쪽. 1쪽.
증가하죠. 같은 족에서.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2주기 이렇게는 3주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거 보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유액전화는 항상 어떤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인가요? 근데 이제 화학 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딱 한 가지 종류의 전자, 원자과 전자. 알았지? 그래서 여기 유액전화는 어떤 전자에 대한 얘기냐면 원자과 전자에 대한 자,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원자과 전자 맨 마지막 오비탈이겠지, 그지? 이 전자, 이가 보여?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좀 증가하죠? 그러다가 같은 족도 점점 증가할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같은 주기와 같은 족은 이런 값을 나타내 주는데 지금 여기서 이쪽하고 이쪽을 한번 봐봐. 어떠니? 안 보여? 지워졌나? 교재도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3.8에서 4.4에서 5.1이 됐다가 5.7에서 2.5로 훅 떨어지지. 맞지? 뭐가 바뀔 때? 주기가 바뀔 때는 유액전화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 문제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상에서 어디냐면 이쪽이야, 이쪽. 자, 여기가 뭐냐면 자, NA하고 마그네슘.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산소하고 플로린에 비해서 원자 번호가 크지. 그런데 유액전화 어때? 작잖아. 작잖아. 보잖아. 봐. 눈으로 보란 말이야. 뚝 떨어지고 있잖아. 알았지? 바로 주기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유액전화가 뚝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데도 불구하고 유액전화가 작은 애들은 바로 금속들이에요. 금속. 1족, 2족에 해당하는 금속들. 자, 이런 것들이 유액전화에서 여러분들이 유액전화의 주기성에서 알아둬야 되는 사실들이에요. 됐나? 그런데 이게 이제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을 갖다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 뭐로? 유액전화로. 근데 이제 힘을 갖다 써보면 힘이 핵 전하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거리의 제곱분의 Q1, Q2예요.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은 요 분자항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지? 그럼 분모이잖아. 분모. 분모는 원자핵과 전자핵 거리도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이 큰 차이가 없어. 근데 같은 족에서는 반지름이 크게 차이가 나. 왜 그래? 껍질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여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같은 족. 같은 족은 말이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해요. 그럼 같은 족은 두 가지가 증가하는 거야. 여기 봐.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족에서는 유액 전하도 증가하고 껍질 수 증가해. 그럼 봐. 힘에서 유액 전하가 증가하고 거리도 증가하는 거지?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건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같다? 말이 안 되지? 무조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자 껍질이
더 많은 영향을 주더래. 알겠지? 전자 껍질이 더 많은 영향을 주더래.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증가하더라도 껍질 수가 점점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질 거 아니야.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힘은 약해지는 거야. 자, 정리해 줄게. 결국은 이겁니다.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에 따라서 유액 전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유액 전하가 증가하면 힘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지, 당연히. 자, 정리하자.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가 증가해서 이와 같은 전기력이 증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력이 증가하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반지름은 줄어들죠. 힘이 크니까. 그지? 자, 전자를 떼내기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를 떼내기 어려워져요. 이해됩니까? 다음 같은 족.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수가 점점 많아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힘에서 얘가 많아지게 되면 R이 커지는 거예요. R이 커지면 힘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지? 그럼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액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점점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힘이 작아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반지름이 커져요. 자, 그 다음 전자를 떼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지죠. 힘이 약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성을 이해할 때는 자, 바로 이 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았지? 요 힘을 이해하라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면은 앞으로 배우는 주기성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야. 자, 다시 봐. 같은 주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고? 유해 핵전하가 증가한다고. 자, 유해 핵전하가 증가하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점점 강해져. 자, 힘이 강해지게 되면 반지름은 작아질 거고 전자를 떼내긴 어려워질 거야. 자, 이번엔 같은 족. 자,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해 핵전하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유해 핵전하에 비해서 전자 껍질 수가 더 영향을 많이 줘. 그럼 전자 껍질이 많아지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힘은 약해져. 자, 약해진 다음엔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엔 전자를 떼내긴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액 전하의 주기성과 이러한 유액 전하가 어떤 원소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자 껍질과 유액 전하 두 가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별표 쳐놓은 부분 요걸 쫙 이해를 하시면 지금부터 배우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원자 반지름 한번 가볼까요? 자, 원자 반지름. 일단 이제 원자 반지름의 정의부터 좀 볼게요. 원자 반지름 어떤 게 이제 원자 반지름입니까? 보자. 원자 반지름은 이제 수소 원자를 봤을 때
이게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자력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은 뭘 그린 거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1s 오비탈 그린 거예요. 수소는 1s밖에 없잖아.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원자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로는 원자 반지름은 정의를 못 내려. 왜 그러냐면 오비탈의 경계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하지 않았어요? 경계가 없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끝이 아닌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막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1s 오비탈 하나만 가지고는 원자 반지름은 정의를 못 내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그러면 위치가 정확한 게 어딜까 보니까 원자 핵의 위치가 정확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뭐를 갖다 측정하냐면 자, 분자죠. 그죠? 이건 분자, 이게 H2라는 분자야. 그리고 이때 원자 핵과 원자 핵은요 위치가 정확해요. 자,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핵과 핵 사이를 쭉 연결을 해요. 그러고 나선 여기에 정확히 절반 뚝 쪼개. 그리고 쪼개고 나선 이때 얘네들을 가리켜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은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알았지?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합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죠. 뭐 있냐면 비활성 기체들. 헬륨2라는 게 없잖아. H2는 있는데 헬륨2는 없어. 근데 이제 비활성 기체가 문제거든. 비활성 기체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헬륨이야. 헬륨이야. 근데 헬륨은 결합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았지? 결합을 이루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헬륨을 아주 낮은 온도로 낮춰. 그럼 이 다른 헬륨 원자가 쭉 와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달랑말랑 이런 상태가 돼버려.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추면. 그래가지고 이때 이 또 다른 헬륨 원자가 이제 달라붙었을 상황. 그러니까 어떤 온도냐면 낮은 온도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원자 핵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측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이라 그럽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죠. 원자 반지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원자 반지름은 이름이 좀 따로 있어요. 반데르발스 반지름. 반데르발스 반지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도 안 배우냐면 비활성 기체의 반지름도 안 배웁니다. 왜 그럴까? 다른 애들하고 측정 방법이 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배우는 주기성을 따라가진 않아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반지름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이와 같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핵간거리에서 절반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지름의 주기성을 먼저 보는데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가면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를 해요. 그러면 반지름은
작아져. 자, 이유를 얘기하자면 유효 핵전하가 점점 증가하잖아. 그럼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되니까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이쪽 방향은 같은 족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점점 커지죠. 자, 이유를 얘기하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야?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예상해 봤었죠.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그래프로 나타나 보면 여기 리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같은 족이니까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2주기. 이렇게가 3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지는 거 보이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알겠지? 하지만 주기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을 보게 되면 이 값을 기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1번에서 20번까지. 여기 단위가 무슨 단위냐면 이게 피코미터 단위거든요.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성. 맞지? 이게 피코미터라는 거 단위인데 되게 작은 단위겠죠. 근데 이 숫자가 보세요. 37, 152, 112, 83, 77, 75, 73, 72, 186, 160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겠어? 시험 전주에 외우면 돼. 전날 외우든가. 네, 진짜 외울 건데요. 자, 한 번 외우고 시험 전에 외우고 그럴 거야. 알겠어? 왜 싫어? 야, 니 영어 단어가 맞냐? 이게 맞냐? 영어 단어가 많지? 왜 그래? 화학? 야, 니는 왜 과학 암기 과목이라며? 근데 왜 안 외우려고 그래? 생물 다 들어? 생물 외워 안 해요? 아, 외워요? 근데 화학 보면 안 외우고 공부하려고 그러지? 졸라 웃긴다, 니들. 야, 생물도 과탐이고 말이야. 화학도 과탐인데 화학은 뒤지게 안 외운다? 생물은 안 외우면 못 푸나? 왜 생물도 외우지 말지? 화학은
화학은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요. 근데 그게 딱 어느 단원이냐면 2단원, 3단원이면서 나와요. 알았어? 2단원, 3단원만. 4단원 외워도 못 풀어. 1단원 자, 1단원 경험이 있지? 뭐 뒤지게 뭐 외울 것도 없지만 뭐 외운다고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거는 외우면 도움이 돼. 왜 그러냐면 잘 봐.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땡큐 so much 그리고 문제 풀면 돼. 근데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 나와. 그래도 봐봐라. 자, 수소가 37이야. 리튬이 150이면 어느 이만큼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실제값과 상대값을 정확히 알아야지. 아니면은 자, 2주기, 3주기래. 그러면 3주기 원소들이 있고 2주기 원소는 이렇게 훨씬 더 작게 나와야 돼. 왜 그래? 이거 봐봐라. 애들이 70something이고 이건 100something이잖아. 알았어. 그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도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라고 믿음을 갖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조건이 주어지겠죠. 다음은 2, 3주기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을 표시한 것이다. 뭐로? 상대값으로. 근데 얘들이 절대값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70이고 얘는 100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은 주기의 애들은 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야, 77에 75 얼마나 차이가 나겠니? 그지? 외우라고요. 알겠어요? 외우라고. 영민 알겠어? 외우고 얘기해. 숫자 몇 개 안 돼. 자, 외워. 외우라고. 니네 그 고2 다른 반 애들은 다 외웠어. 외우세요. 나 막 질문할 거야. 막 질문할 거예요. 자, 외우세요. 안 보이지? 네, 안 보여요. 빨리 외워.
없어? 중국은 참 편하다고. 이거에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우리? 원자 반지름 해볼까? 이 승우야, 탄소. 오. 영민아, 인. 오. 이름은 아직 다 못 읽었어. 창권이, 창권이 나트륨. 음, 줘요. 리튬. 오. 그다음에 지온이. 지온이 뭐 할까? 산소야, 산소. 어? 70. 77 있잖아, 탄소. 산소. 그다음에 지오. 항 얼마야? 응? 100. 104. 얼마하죠? 내일 까먹어요. 네.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내일 까먹을 거 뭐. 그리고 의미는 없지만, 예. 시험 전에 한번 외웠으니까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또 어려울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해고 이제 나오면은 써먹고 안 나오면은 말고. 알았지? 그런 거야. 얘들아, 야 니네 그럼 억울하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 왜 외워요? 근데 니네 안 나올 단어 왜 외우냐? 아 그래? 영어는 나올 단어만 외웠어? 너무해. 일단 자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공부는 곰처럼 문제는 여우처럼. 알았지? 선생님 여기 써놔야 되겠어. 크게 이쁘게. 공부는 곰처럼 문제는 여우처럼. 거꾸로 하죠. 공부는 여우처럼 문제는 곰처럼 푸니까 점수가 뒤지게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항상 잊지 마. 공부는 그냥 곰처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자격수시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여우처럼 말이야. 수학만 하고 있지. 그게 그게 여우야. 수학이 어려우니까. 야, 뭐 수학만 과목이냐 이것들아? 어? 영어도 과목이고 국어도 과목이고. 그제 골고루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뿌듯한 게 뭐니? 수학이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제일 뿌듯한 게 수학이잖아. 뭔가 문제를 풀었어. 내가 뭐 대단한 공부를 한 것 같지만 홀랑 수학했어. 그럼 안 돼. 알았지? 그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닌 필요한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외워보자 이겁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인데 어, 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온 반지름도 있어요. 이온 반지름. 자,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어떠한 주기성이 있는가를 봅시다. 첫 번째. 양이온. 자, 양이온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아진다.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NA가 있고
Na 플러스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Na 반지름이 더 커요.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럴까?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전형원소죠. 자, 전형원소는 이온이 될 때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만 떨어져 나갑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 껍질이니까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서 줄어들어서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양용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야. 두 번째, 음이온. 커진다. Cl과 Cl 마이너. Cl 마이너가 더 큰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음이온이 될 때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플로린이야.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근데 한 개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돼버려. 그럼 이 전자 한 개에 의해서 다른 전자들 간에 반발이 생기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이유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력만 생각했는데 얘는 전자 간의 전자 간 반발에 의해서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말 그런 거 나타내 준 겁니다. 벨륨 되고 마그네슘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음이온이 될 때도 2배 가까이 커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선 세 번째는 이 등전자 이온이라고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N3-, O2-, F-, Na+, Mg2+, Al3+. 자, 보면 이제 전자 몇 개인가 볼게. 이게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자, 여기에 있는 이온들은 전부 다 전자 몇 개예요? 전자 10개짜리 10개. 자, 7번인데 3개 받았잖아. 8번인데 2개 받고 9번인데 1개 받았으니까 전자 10개짜리지. 전자 10개면 1s2, 2s2, EP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전자 배치 동일해요. 그럼 전자 배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껍질 2개. 그지? 그렇게 되면 반지름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유는 어렵지 않게 예상 가능한데 자, 뭐가 커질 때마다 반지름이 줄어들었어요. 원자에게 핵전하가 커지면 점점 줄어들었죠. 결국 이제 이거는 유핵전하가 원인이 되는 거야. 유핵전하 크면은 이온 반지름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 작아진다. 다음 또 얘들도 있어요. S2-, Cl-, K+, 그 다음에 CA2+. 얘들도 등전자예요. 각각이 몇 번이냐면 16번, 17번, 19번, 20번. 그러면 일렉트론은 몇 개야? 전자 18개. 전자 18개면 1s2, 2s2, EP6 한 다음에 3s2,
3p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전자 배치가 모두 동일해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은 요번에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유해 핵전화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등전자 이온은 결국 유해 핵전화가 크면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엔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나노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71로 기억하면 돼. 126 점을 빼버려. 119 116 85 170 167 152 114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쓴 숫자가 있죠? 자, 파란색으로 쓴 숫자가 있을 거야. 이 파란색으로 쓴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지 이거 배웠잖아. 75 배웠으니까 옆에 171이 이온이라는 것만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은 안 할게. 지금 하자 그러면. 그래. 알았지? 아까 원자 반지로 외웠잖아. 그 옆에다가 이온 반지로만 같이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응? 시도는 해보자. 알겠어? 주기성 다 가르쳐 줬잖아. 주기성이 어려운 건 아니야. 유액전화만 충분히 이해하면 주기성이 이해가 될 테니까. 그다음에 이게 외우는 내용이 어려운 거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반지름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그 Y축이 반지름 축이에요. 네, X축 원자 번호예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원자 반지름인데 일단 알려줄게. 이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지. 이온 반지름. 이거는 원자 반지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쪽은 원자 반지름보다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네요. 자, 뭐가 형성되는 거야? 음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자, 오른쪽이죠. 이온 반지름이 작네요.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금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비금속과 금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자 번호에 의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애들이 있거든. 여기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줄어들고요. 이쪽도 줄어들고요. 자, 이쪽도 줄어드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이온들은 모두가 각각의 비금속과 금속의 이온이니까 당연히 등전자 이온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반지름이 줄어드는 건 이유가 뭐 때문에? 전부 다 유액전화 때문이지. 요거도 마찬가지로 유액전화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유액전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유액전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등전자 이온에서 그랬고 같은 주기에서도 그랬고. 알겠죠? 그 다음 자, 이쪽에 반지름이 훅 커지죠. 그지?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뭐가 바뀌었어? 주기가 바뀐 거야. 주기가 바뀌었으니까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반지름이 훅 커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내용을 압축하자면 이 그림을 압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주기성입니다. 자, 두 번째 주기성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요. 자, 어떤 상태라고요? 기체 상태. 자, 전자 1몰이고요. 자,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흡수.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흡열을 의미해줘, 흡열. 밑에 있는 이제 반응식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상태의 원자냐면 금속, 그러니까 어떤 원자인데 얘가 기체 상태 원자죠. 여기에 얼마만큼을 주면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주면 전자가 톡 하고 떨어져 나와. 근데 우리 이온화라는 개념을 어디서도 봤냐면 보의 원자 모형에서 봤어요. 전자를 어디로 보내주는 걸 이온화라 그랬지? 무한대. n이 무한대는 쪽으로 보내주는 걸 이온화라 그랬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근데 이제 원자에 따라 반지름이 다르잖아. 자, 반지름이 작은 애도 있고 반지름이 큰 애도 있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작은 애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을 것이고 반지름이 큰 애가 가진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n이 무한대에 있는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n이 무한대다. 자, 그럼 보자. 반지름이 작은 쪽에서 보내줄 때, 요때가 이제 요때가 이온화야. 반지름이 큰 쪽에서 보내줄 때, 요때가 이온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를 무한대로 이렇게 전이시켜 주는 거지. 그런 걸 이온화라 그런다. 자, 그럼 반지름이 작을 때와 클 때 중에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림으로 봤을 때. 그치. 작을 때.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크지 않겠어? 알겠지? 그만큼 이제 거리가 먼다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자, 그럼 원자 반지름과의 관계는 반대네요.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의 에너지는 크다. 자,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세요. 자,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대. 그러면 전자를 떼내기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려운 거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전자를 떼내기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온의 에너지가 작대요. 자, 이온의 에너지가 작으면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자,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전자를 떼어내기 쉽냐 어렵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성은 옆에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뭐야?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그 주기성은 이온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커져야죠. 점점 커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의 점점 커집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되죠?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치? 계속 작아지지? 같은 주기에서는 그리고 좀 전에 배웠던 거야.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작아진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점점 커지는 거야. 힘이 커지니까 떼내기 어려워지고 떼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온 에너지 커진다는 뜻이에요. 다음 자 이쪽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증가해요. 그러면 이온의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요. 같은 쪽에서는 이온의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점점 커지니까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이온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자, 이런 주기성을 가져. 그래서 그 주기성을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요거는 1번이니까 수소예요, 수소. 수소 이렇게 되고 여기는 헬륨. 요 점은 네온. 요 점은 아르곤이에요. 그리고 자, 이어보니까 이쪽 애들은 몇 쪽이에요? 18쪽이죠? 그제? 그러니까 18쪽 같은 쪽이가 점점 좀 작아지는 거야.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삐뚤하냐? 이건 잘 안 된다. 이렇게 몇 쪽이에요? 1쪽이지.
맞지? 그래서 얘가 리튬이면 얘는 NA가 되고 얘는 칼륨이 돼요. 그래서 일쪽도 이제 같은 주기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가는 게 몇 주기? 2주기. 이렇게 가면 3주기. 그럼 같은 주기에서도 원자 분화가 증가하면 우리가 예상해 본 것처럼 이온의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근데 계속 커지지 않지. 그러니까 쭉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은 족은 쭉 작아져요. 그죠? 원자 분화 증가하면 같은 주기는 자 리튬. 리튬도 뭐야? 베릴륨인가? 붕소.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쪽이 있네. 벨륨에서 붕소, 질소에 산소.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쪽은 인, 황, 염소. 이렇게 되네요. 그지?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갈 때, 인에서 황으로 갈 때 좀 작아지고 있다. 그지? 공통적인 거네요. 그러면 2족에서 13족 갈 때, 3주기에서도 2족에 13족 갈 때 작아지고요. 15에서 16 갈 때 작아지고 그 다음에 15에서 16 갈 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주기성을 갖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1번이라 하고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 그럽시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몇 쪽에서 몇 쪽 갈 때? 2족에서 13족 갈 때. 왜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지냐 이거죠. 자, 작아진다는 것은 전자를 떼내기 쉽다 어렵다? 쉽다? 알았지? 쉽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전자를 떼어낼 때 하고 이전자를 떼어낼 때 어느 게 더 이지하대요? 얘가 더 쉽대요. 쉽대. 알았지? 자, 왜 쉬운가 한번 살펴보자. 이유는 이렇게 돼요. 잘 봐. 자, 이전자 입장에서는 안쪽 전자는 2개밖에 없죠. 근데 이전자 입장에서는 안쪽 전자가 무려 4개가 돼 있죠. 그지? 그러면 가리움 효과는 어디가 많이 받아? 이전자가 많이 받는 거야. 이해되나? 자,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방해를 한다며. 근데 방해를 많이 받는 애는 이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떨어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원자핵이 딱 붙들고 있으면 떨어뜨리기 어려워. 근데 원자핵이 다른 놈한테 방해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기 쉬운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의 이유는 2p 오비탈 전자, 그리고 뭐죠? 붕소의 2p 오비탈 전자는 베릴륨의 ES보다 다른 전자의 가림을 많이 받으므로 유액 전하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준위는 베릴륨의 ES에 비해서는 붕소의 EPA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 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 불안정해. 자, 에너지가 높아서 불안정해. 자, 불안정하면 떨어뜨리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그렇지. 자,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15족에서 16족 갈 때. 두 번째죠. 15족에서 16족일 때. 자,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어요. 15족보다는 16족이. 알겠어? 그러면은 질소에 있는 이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하고요. 산소에 있는 이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어느 게 더 쉽다는 뜻이야? 얘가 더 쉽다. 얘가 이지하다 이런 뜻이겠죠? 맞지? 뭐에 비해서? 질소의 이 전자에 비해서. 그럼 쫙 봐봐.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홀전자인데 얘는 쌍으로 돼 있잖아. 그럼 쌍으로 돼 있으면 이 전자 간의 반발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전자 간의 반발이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기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이유는 산소의 EPO 밑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더 떨어지기 쉽다. 이유는 전자 간 반발이다. 전자 간 반발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이유도 나와. 이유를 물어본다고. 얘가 왜 그러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하는 걸 뭐 서술형에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객관식에도 낼 수 있으나 뭐 이런 것들은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겠죠. 여러분의 서술형이 내신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유를 반드시 둘이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워야지. 자, 이제 마지막 외우는 거야. 알았어? 요 그래프를 외워. 내가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외우라. 어떻게 외우냐면 외우는 방법 알려 줄게요. 지금 뭐 안 외울 거예요. 자, 외우는 방법은 자, 봐봐. 이렇게 놓고 선을 그어. 500, 1000, 1500, 2000, 2500이 이온 에너지야. 500으로 끊어지지. 이제 자, 수소부터 점을 찍는 거야. 수소가 얼마냐면 우리 배웠어. 1312, 1312 보의 원점에서 배웠잖아. 그럼 여기 1312 여기야. 이쯤 돼. 수소가. 알았지? 자, 헬륨 2500이 조금 안 돼. 리튬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0 정도 돼. 자, 베릴륨은 한 요 정도 돼. 1000이 좀 안 돼. 한 800 정도. 그다음에 붕소는 요보다 작아. 그리고 한 700 정도 되겠지. 그지? 그다음 탄소는 1000을 넘어가. 그냥 이 찍으라고 이렇게. 질소는 1500이 안 돼. 알았지? 산소는 한 200 정도 돼. 이렇게 찍으라고. 알았어? 그럼 찍으면서 아,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이게 이온 에너지는 절대값이 많이 나와. 500 정도 나왔어. 이온 에너지. 아니 그럼 닥치고 1족이야. 500 정도 되는 그 이온 에너지를 갖는 건 1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점을 찍어 놓으면 대략 이제 어느 범위 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건데 나중에 외우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네요.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온 에너지까지 했는데 주제 생각 못했으니까 숙제는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O2 우리가 풀어 쉬었지. 그럼 O2 안 푼 사람은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와. 알겠어요? 배운 데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와서 O2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뭐라고? 다음 주 2일이 다 휴가. 토일. 그렇지? 자,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 없다? 알았어.